이용방 학교론. 비율 분석법으로 건너갑니다. 말 그대로 비율이에요. 비율도 분수예요. 그래서 비율 분석법의 첫 번째 비율입니다. 여러분 LTV, DTI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LTV가 바로 대부비율이에요. 대부비율, 융자비율이라고도 불러. 대부비율, 융자비율, 담보 인정비율, 저당비율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자, 대부비율은 이렇습니다. 뭐를 담보로 하죠?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분모예요. 그걸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부동산 가치 우리 첫 번째 예를 들기를 얼마라고 하고 예를 들었죠? 1억. 그런데 융자를 저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융자액이 5천만 원이에요. 대출액 5천만 원. 그럼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50%가 대부비율입니다. 그럼 대부비율이 50%다. 그 말은 부동산 가치 곱하기 이렇게 50% 하면 융자액이 나오는.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 1억 곱하기 50%니까 0.5. 그러면 5천만 원이 융자액이 나와요. 이번에는 부채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분의 타인자본이에요. 자기자본분의 타인자본인데 자기자본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자본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자본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부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내 돈이 얼마죠? 여기 내 돈 얼마죠? 5천. 빌린 돈 얼마죠? 5천. 그걸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돈과 빌린 돈, 근데 제가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돈만 갖고 투자하기보다는 부채를 사용하여 투자하면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랬죠? 무슨 효과?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부비율을 보면 투자자가 자기 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빌린 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OX. 자, 얼마짜리 부동산이죠? 내 돈 얼마 쓰고 있죠? 빌린 돈 얼마죠? 대부비율을 보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내 돈이 얼마고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OX. 그거를 시험에 나오는 말로 바꾸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투자자가 대부비율을 통해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게 O라고. 쉽게 말하면 내 돈 얼마, 빌린 돈 얼마 투자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여러분은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합격자 모임에 올 준비만 하면 돼. 그냥 진짜라니까. 진짜요. 잘 될 거예요. 진짜로. 합격자 모임에 올 준비만 하시라고.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돈 얼마? 5천. 빌린 돈 얼마? 5천.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0%. 이번엔 바꿀게요. 1억짜리 부동산인데 6천만 원을 융자해줬네. 1억짜리 부동산이고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부비율은 60%죠. 그럼 내 돈이 얼마? 4천. 빌린 돈 얼마? 6천. 그러니까 여기는 4천분의 6천이 되겠죠. 그럼 4분의 6은 2분의 3이네. 그쵸? 2분의 3은 1.5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100하면 150%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약간 올라가면 부채비율은 아주 많이 올라가는 거 알 수 있다. 말뜻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대부비율을 알면 부채비율도 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대부비율을 구하면 부채비율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의 뜻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DCR, DTI가 아니고 DCR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채 감당률이네요. 부채 감당률은 뭐냐? 여러분 아까 우리 요렇게 하면서 요 부동산 뭐라고 했죠? 예, 투자성 부동산 또는 수익성 부동산. 그런데 무슨 용과 무슨 용이 있다 했죠? 임대용과 기업용이 있다 그랬죠? 기업용 부동산은 무슨 용이 있죠?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상업용 부동산 대표적인 게 상가거든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상가라고.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순영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순영업소득이 여러분 요걸 갖고 상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거든. 그러면 상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얼마만큼 나오는 수익이 있냐 이걸 갖고 그 부채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 더하기 뭐? 원금 더하기 이자. 그럼 이번 달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이번 달에 순영업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뜻이에요. 이번 달에 번 돈으로 이번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해볼까요? 자, 부채 서비스액이 1,000원이래. 근데 순영업소득이 1,200원이래.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말하자면 원금 이자를 갚을 수 있어 없어? 갚고 남잖아.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1.2.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란 얘기예요? 1.2배.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남는다. 부채 할부금 또는 부채 서비스액 또는 앞으로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요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1,000만 원이에요. 부채 할부금이라고도 좀 괜찮고 또 원리금 상환액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800원이래. 그럼 이러면 감당할 수 있어. 200원 모자라네? 그럼 딴 데서 충당해야 돼. 이게 0.8이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이 몇 배냐? 그러면 0.8배. 이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려면 부채 감당률이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여러분 대출기관은 또는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빌려가는 쪽이 내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길 바래 작길 바래? 커야 내 돈 갚지. 그래서 여러분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기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고 1보다 크다는 뜻은 부채 서비스액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 남는다는 뜻이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비율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대부 비율이란 LTV를 가리키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해줬다는 뜻이고 대부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쩌면 빌려준 돈을 잘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돈을 빌려준 대출기관 입장에선 위험하다. 그런 뜻이고 대부 비율이 올라가면 부채 비율도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보통 상업용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상가 같은 데서. 요건 주거용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DTI가 있습니다. 얘하고 DTI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쓰고 얘하고 DCR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많이 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여하튼 비율부터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LTV가 대부 비율, 그 다음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은 앞으로 분수고 단순한 분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 분수입니다. 복잡한 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여기가 박스 안에 1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제 1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금액이 얼마인지도 이제 주어진 조건에 주어집니다. 그럼 대부 비율은 몇 %다? 그게 선택지에 있는 겁니다. 1번 45%다. 이렇게. 그럼 땡! 틀렸다. 찾아내는 겁니다. 50%다. 맞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2번에 부채 비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 가지고 여기 얼마 찾아서 찾습니다. 그런 것밖에 안 나와. 무슨 겁나게 어려운 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의미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그 말은 부채 감당 능력이 있다요, 없다요? 있다. 1보다 작다는 부채 감당 능력이 없다. 기초 과정에서는 이만큼만 하면 됩니다. 이용방 학교론